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변곡점 월가 2차 충격 경고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저는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지금 꺾일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변곡점 상태인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나오는 발표들 중요한 이슈들에 따라서 이 변곡점이 위일지 아래일지 제가 봤을 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변곡점인지 하나하나 알아가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결과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제가 댓글을 정말 많이 읽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가르마 비율이 뭐 상승이 많으면은 뭐 상승 쪽으로 가르마를 비율을 많이 타고 뭐 하락 비율이 많으면은 하락 쪽의 비율을 많이 타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기분 따라 타는 거고요. 증시 방향성이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요 정도로 댓글을 제가 하나하나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댓글이든 상관없어요. 항상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너무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다음 최근에 미국 증시에 대한 뉴스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빨리 보는 게 중요해서 저희가 보는 뉴스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희 무료 텔레그램에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모두 입장하셔가지고 저희가 보는 뉴스나 정보들 실시간으로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는 것들을 또 원문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현재 2,700명 모여 계시니까 다 들어오시고요.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관세 협의 관련해가지고 뭐 정확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이렇고 저렇고를 발표한 건 없고 그냥 트럼프가 그냥 이 어떻게 보면은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간 첫 무역 협상에 대해 많은 합의가 있었다라고 언급했는데 그 많은 합의가 뭔지는 아무것도 공개를 안 했습니다. 우호적이지만 건설적인 형태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관계를 재설정하는 협상이었다. 사실 정말 막연해요. 이게 뭐 어떤 관세를 낮췄다, 올렸다 이런 것도 아니고 우호적이지만 건설적인 형태다. 긍정적 언급을 한 만큼 양측 협상팀이 상대에게 부과한 초고율 관세를 인하하는데 아마 공감대를 형성했을까? 지금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지금 이틀째 릴레이 협상 진행 중이고요.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7시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한국이랑 만났을 때는 뭐 1시간 얘기했나요?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이번 스위스 제네바 협의는 거의 뭐 하루에 7시간, 8시간 릴레이 협상하고 다음날 또 하고 좀 이런 거의 말도 안 되는 좀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결과가 나와야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결과나 이번 협의에 대한 언급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중국에서의 수입이 조금은 재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살만해서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됐어서입니다. 월마트와 타깃, 뭐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라 이마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 훨씬 큰 기업들이죠.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몇 주 전 중단했던 주문을 최근 부분적으로 재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재기를 최대한 해놓고 좀 멈추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조금은 재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들이 보통 이 시기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 주문을 넣는다고 설명을 했으며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5월부터 10월까지 장난감을 많이 생산해 배송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소비 성수기에 돌입하는 시기인데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미리 좀 살았다 하더라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도 다시 좀 수입을 재개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급한 거 먼저 부분적으로 재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관세 전쟁이 지속되면 매장 진열대가 텅 비게 될 것이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주 안에 공급망 혼란이 가시화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좀 과하게 얘기를 하긴 했죠. 근데 분위기로 봐서는 만약에 관세 전쟁이 정말 지속된다면
이 매장 진열대가 정말로 텅 빌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나마 사재기에서 쌓아놨는데 세금을 뭐 100%씩 내고 사야 된다고 한다면 못 사오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서 가져오자니 비싸고, 비싸면은 안 팔리고, 안 팔리면은 안 사올 거고, 그럼 결국에는 이 상품의 다양성이나 매장 진열대가 텅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왜? 대체품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면. 그래서 미국 소매업체뿐 아니라 제품을 공급하는 중국 내 수천 개의 공장의 생존에도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게 비싸게 들어오면은 미국의 소비도 어렵고 인플레이션도 나오고 매대가 비고 그러면 고용도 불안해지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은 중국에서 미국한테 파는 애들, 그러니까 중국 공장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말이 안 되게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왜냐면 미국에다 정말 많이 수출하고 있었는데 애초에 지금 관세 때문에 못 팔게 된다면 사실 이거는 그 공장 문 닫으라는 거고 그 공장에 일하는 사람부터 다 자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 정말 이 생사, 정말 자기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재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 한다고 해서 이게 눈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LA 항에 들어오는 컨테이너, 이 보이시죠? Ship Projected to Arrive at LA 항 해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은 현재 이 빨간색이 지금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월 11일, 12일, 13일, 14일 애매하죠. 물량들이 좀 애매한데 언제? 19일 날 갑자기 팍 치솟고요. 20일 날 확 늘어나죠. 그래서 실제 이 물량이 재개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이 물량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량이 단기간에 확 늘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월마트랑 타깃이 일부분 재개했어요란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수치적으로 찝히고 있구나. LA 항으로 중국으로의 물량들이 좀 늘어나고 있구나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상황이, 이 관세가 부과가 많이 되는 상황이 시간이 길어진다면 이 단기간에 들어온 거,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와야 될 텐데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 물량에 분명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 월가에서 관세가 지속된다면 경기 침체가 어떻게 올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매대가 비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실제 그냥 관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관세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협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될지를 적어 놓은 겁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시작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선의 출항이 감소했죠. 이건 사실입니다. 실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여파로 5월 중순부터는 트럭 운송 수요 감소와 함께 소매점의 진열대가 텅 비는 상황이 현실화된다. 그러니까 사실 트럭 운송 수요 감소라는 거는 중국에서 컨테이너가 오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이 트럭이 다시 옮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재기 한다고 뭐 1분기에는 많이 했겠지만 이게 절반으로 줄어버리면 트럭을 이제 운용할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만큼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수요가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소매점 진열대가 텅 빈다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왜냐면 사재기를 해놓은 물량이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비겠죠. 그래서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왜 사람들이 비싸고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안 사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이 매대가 비겠죠. 고용 시장으로 전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일단 운송 수요 감소되니까 트럭 운전사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실제 그 물류 이동하는 거기에 대한 인력들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물류가 와서 팔고 있는 소매점들 당연히 안 팔리고 비싸게 들어오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도 잘리겠죠. 그래서 6월 초 트럭 운송업계와 소매업계에서 대규모 해고 사태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월가에서 관세가 지속된다면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여름 미국 경제가 침체에 접어든다는 것이 월가의 관측이고요. 그러니까 관세 협의가 안 된다면
사재기 생각하면 조금 더 미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초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봤을 땐 조금 일러요. 왜냐면 사재기를 분명히 했었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6월 초까지는 아니고 한 달 정도, 한 7월까지는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이 기준이 뭐예요? 관세 협의가 안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변곡점이라 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번 변곡점에서 뭔가 변화가 없으면 분명히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뭔가 변화가 생길 거다. 매대가 비기 시작하거나 사고 싶은 걸 못 사거나 또는 수입해올 걸 못 수입해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결론은 이래요. 미중 관세 협상 큰 방향성입니다. 트럼프가 사실 지지율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거 내 말 바꾸고 말 바꾼 거에 자존심 상하고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그냥 지금 상황을 좀 정상화시키겠다는 생각이면 최소 80%도 아니에요. 한 60% 관세 협상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정상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트럼프가 최근에 영국이랑 협상하면서 하는 멘트 보면 위대하다, 역사적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대단한 포장을 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 국민들도 알고요. 우리들도 압니다. 역사적이지 않고 위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큰 것을 이룬 듯한 멘트를 아무렇지 않게 지금까지 항상 해왔던 것처럼 언급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 멘트에 어떻게 보면 현혹되지 않고 사실 그 멘트 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시기는 끝났습니다. 또 뭔 소리야?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를 크게 질러놓은 것 치고는 보편관세 25%, 보편관세 10%, 상호관세 25%막 이런 거 엄청 질렀죠. 초반 임팩트는 정말 셌어요. 근데 지금 질러놓고 얻어가는 건 없고 협상을 거의 하루 이틀 만에 진행을 하기 시작하고 적대국은 오히려 위협하고 무시하고 있고요. 왜요? 협상한다고 하던데? 나 처음 들어보는데? 이란이랑은 핵협의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파키스탄, 인도 싸우고 있고요. 트럼프가 지지율을 생각을 안 한다면 제가 봤을 땐 지금 자존심 다 내려놓고 단기간에 미중 무역 협의를 빠르게 마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아직 제가 봤을 때 자존심 상하고 아직 꿈이 크다면 미뤄지고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과연 트럼프의 태도가 바뀔 것인가 안 바뀔 것인가가 핵심이라 보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유동성 괜찮은가요? 미국 유동성을 체크해 보니까 전 알고 있지. 뭘 알고 있냐? 야, 돈을 진짜 아끼구나. 지금 아직 이런 무치한도 협상이 안 됐어요. 그러면 돈이 없거든요. 근데 없는데 지금 돈을 열심히 아낍니다. 5월 2일, 5일, 6일입니다. 5,740억 달러, 900억 달러, 830억, 950억, 5,760억. 옛날 같았으면은 돈 막 400억씩, 500억 달러씩 줄어야 될 상황에 지금 돈이 정말 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 꾸역꾸역 끌어모아가지고 돈을 지금 안 쓰고 최대한 아끼고 안 쓰고 있어요. 왜 아끼고 안 쓰는지 아십니까? 제가 봤을 땐 이거 부채한도 협상 길어질 것 같고 이거 잘못되면 진짜로 이거 디폴트 나겠는데? 라는 걱정이 제가 봤을 때 이 숫자에서 보여요. 아 지금 큰일 났는데 최대한 아끼자. 왜냐면 6월 중순까지 버티잖아요. 그러면 세금 또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면은 우리 이때는 또 숨 조금 트이니까 야 그때까지 좀 아끼자. 그래서 좀 아끼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재무부도 지금 많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 겁니다. 왜? 돈 지금 거의 허리를 쫄라매고 보릿고개를 가고 있는 상태다. 6월 중순까지 좀만 버티자. 어떻게 보면 재무부한테 월급날이죠. 이때 돈이 들어오니까 좀만 기다리자. 다 제가 봤을 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적으로는 정말 조금 줄고 있지만 그 노력이 제가 봤을 때 숫자 하나하나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한도 협상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영래포입니다. 영래포는 역시나 제가 얘기한 대로 발각질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금리 인하를 언제 하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래포가 빠져나갈 대로 다 빠져나갔고 실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 바닥이다 보시면 되고요. 시장이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더라도 영래포에서 빼서 쓸 돈이 없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조건인데 뭐 이거는 지금 조건 자체 의미가 없고요. 일단 일본 국채 역시나 금리가 높은 상태고요.
일본은 다들 이 미국 해외 기업들이 또는 해외 기관들이 일본은 금리 인상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심리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금리 인상할 것 같고 미국은 금리 인하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회복이 됐어요. 어느 정도. 왜냐면은 좀 협상이 되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되다 보니까 달러는 조금 엔화 대비해서 회복이 좀 되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변곡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총평입니다. TJ 잔고는 5천억 달러 진입 이후 최대한 아끼면서 잔고를 줄여나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6월 중순 세금 유입 생각하면 7월까지도 좀 버틸만 할 것 같아요. 예, 중간에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아끼는 수준 보면 진짜 열심히 아껴서 7월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물론 중간에 변화가 생기거나 이슈가 생기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낙관적으로 진행될 거라 믿고 중국에서 수입을 재개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월마트랑 타깃 보셨죠? 네, 거기서 조금 이제 다시 사볼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야 될 것 같은데 해서 에이 그래도 협상 잘 되겠지 라고 기대를 하면서 재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의가 만약에 오래 걸리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고용, 물가, 제조업 생산, 소비 등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트럼프가 지금 자기 입장이나 자존심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역 협의를 진행한다면 정상화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고 나는 아직도 큰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한다면 미중 무역 협의가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면 거기에 대한 타격은 어떻게든 올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번 결과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 제가 계속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은 역시나 부찬도 협상 불확실성, 채권금리 하락 나와야 되고요. 관세 협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이에요. 관망이라는 걸 보유자는 홀딩이고 신규 진입은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는 계속 들고 가고요. 신규는 들어오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역시나 고점 가능성 65% 열어놓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면 지금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들어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기하세요. 괜히 잘못 들어왔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들고 있는 사람만 들고 가자가 결론이고요. 그래서 잠시 관망 구간입니다. 신규 진입은 대기하시고 미국 증시 고점 부근은 7월 전망입니다. 자, 얘기했죠. 고점이라는 건 이렇게 찍고 빠지는 데 고점이 아니라고 했어요. 고점은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는 시기. 전 여기를 고점이라 부릅니다.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는 시기. 그래서 이 구간 여러분들이 7월이라고 저희 판단하면서 같이 바뀌는 거 실시간 체크하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세 협의에 따라 관세가 얼마나 빠지냐에 따라 제가 봤을 땐 정상화 속도나 좀 조금 더 안 좋아지는 방향이나 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되게 여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 변곡점 제가 계속 체크할 테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에 영상 올려드립니다. 저랑 같이 세밀하게 유동성 어떻게 바뀌나, 관세 방향성, 거기에 대해 미치는 영향 어떻게 바뀌나 같이 영상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얘기했지만 저희가 실시간 중요한 뉴스들 텔레그램에서 무료로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해드리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힘이 돼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더 노력할 테니까 댓글 많이 많이 꼭 달아주시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